2024년 3월 12일 새벽 3시 평양 대동강구역 미래과학자거리 17층. 내 방에는 모니터 6개가 켜져 있었다. 각 화면마다 서로 다른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녹색 글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 리준혁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서 춤추게 했다. 타닥타닥타닥. 29세 조선인민군 121국 소속 사이버전 장교. 계급은 대위지만 내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들어왔다. 나는 속삭였다. 미국 국방부 외곽 서버의 방화벽이 무너졌다. 3년간 준비한 백도어가 마침내 작동한 것이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였다. 코드, 해킹,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쾌감. 준혁 조심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옆자리에 김철수 소좌가 경고했다. 그는 우리 팀의 부팀장이었다. 40대 중반, 15년차 베테랑 해커였다. 미국 놈들 추적 기술 만만치 않아. 흔적 남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2010년생이 아니었다. 1995년생. 컴퓨터가 북한에 막 들어오던 시절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 강사였다. 엘리트 가정이었다. 나는 7살 때 처음 컴퓨터를 만졌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밀수입한 486 컴퓨터였다. 그날부터 나는 컴퓨터에 빠져들었다. 15살에 나는 중국 해킹 포럼에 침투했다. 16살에 처음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했다. 18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도 끝나기 전에 나는 스카웃됐다. 121국에서 북한 최고의 해커 부대,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사이버전 부대, 목표물 확인, 미국 국방부 산하 DARPA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나는 보고했다. 팀장인 한명수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인공지능 무기 개발 자료만 빼내고 나와. 욕심 부리지 마. 알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코드가 흘렀다. 파일들이 복사되기 시작했다. 1GB, 2GB, 5GB. 10분 만에 15GB의 자료를 빼냈다. 인공지능 무기 설계도, 실험 데이터, 연구 보고서. 김정은 동지가 원하는 모든 것. 철수 완료.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웃었다. 미국 놈들 아직도 몰라. 팀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준혁. 이번 달 3번째 성공이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피곤했다. 48시간을 거의 안 자고 작업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성공의 쾌감. 나는 북한 최고의 해커였다. 121국 소속 600명의 해커 중 톱 10.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준혁, 오늘은 쉬어. 집에 가서 푹 자. 고맙습니다, 팀장님. 나는 짐을 챙겨 건물을 나섰다. 새벽 5시의 평양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북한 최고의 아파트 단지였다. 과학자, 엔지니어, 해커들이 사는 곳. 각 집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었다. 물론 통제된 인터넷이었지만 집에 도착했다. 3LDK 아파트. 120평.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하지만 이게 내 보상이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데가. 나는 소파에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리수진. 내 여동생. 5년 전 2019년 12월에 사라진 사람. 당시 그녀는 17살이었다. 나는 24살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친구네 집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3일 후 보위부가 왔다. 리수진은 조국을 배신하고 탈북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내 동생이? 왜? 우리는 평양에서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교수였고 나는 121국 해커였다. 우리 가족은 특권층이었다. 왜 수진이는 떠났을까? 보위부는 우리 가족을 조사했다. 6개월간 결국 나와 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다. 그리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이 해킹했다. 더 많은 정보를 훔쳤다. 내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여전히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수진이가 어딘가에서 춥고 배고프게 떠도는 꿈. 중국 어느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꿈.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꿈.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물결에 반사됐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 있니? 나는 속삭였다.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다시 121국 사무실에 있었다.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다. 이번 목표는 한국이야. 팀장이 말했다. 국가정보원 내부 서버. 탈북자 명단을 빼내야 해.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탈북자 명단? 왜 탈북자 명단이 필요합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탈북자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있대.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거지. 나는 침을 삼켰다. 혹시 수진이의 정보도 있을까? 그녀가 한국까지 갔을까?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만약 수진이의 정보를 발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3일간 나는 한국 국정원 시스템을 공격했다. 방화벽은 미국보다 약했다. 하지만 허술하지는 않았다. 한국 해커들도 실력이 있었다. 나는 7개의 가짜 IP를 만들었다.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침투했다. 3월 15일 밤 11시 드디어 들어갔다. 국정원 탈북자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었다. 3만 명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리수진. 엔터를 눌렀다. 화면이 로딩됐다. 그리고 나타났다. 리수진, 여, 1997년생. 2019년 12월 두만강통에 탈북, 2020년 3월 한국 입국, 현재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내 손이 마우스에서 미끄러졌다. 수진이, 내 동생, 살아있었다. 한국에 있었다. 5년간 나는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서울에서 사진도 있었다. 2023년 갱신된 신분증 사진. 그녀는 27살이 됐다.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더 슬퍼 보였다. 준혁 찾았어? 팀장이 물었다. 예. 명단 다운로드 중입니다. 나는 거짓말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3만 명의 정보.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수진이의 정보로 돌아갔다. 주소, 전화번호, 직장. 그녀는 강남에서 네일 아트샵에서 일하고 있었다. 리수진 네일샵. 다운로드가 완료됐다.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이 자료는 바로 위로 올라간다. 고위층에서 직접 보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수진이의 정보를 넘긴 건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진이는 왜 떠났을까? 무엇이 그녀를 탈북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컴퓨터를 켰다. 불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121국 해커였다.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VPN을 20개 경유해서 한국 인터넷에 접속했다.
수진이의 SNS를 찾았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나한테는 어렵지 않았다. 들어갔다. 사진들이 있었다. 수진이가 서울 거리를 걷는 사진,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는 사진, 네일아트 작품 사진.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평양에서보다 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2주 전 업로드. 5년 전 오늘 나는 두만강을 건넜다. 죽을 것 같은 추위, 총소리, 공포. 하지만 나는 살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자유로운 곳에. 오빠,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는 숨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다. 나는 5년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진아, 넌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어. 나는 내가 우리와 같은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달랐구나. 댓글들을 읽었다. 수진님 응원해요. 자유를 선택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힘내세요. 다음 날 팀장이 나를 불렀다. 준혁, 새로운 임무야. 매우 민감한 임무. 무엇입니까? 탈북자 중 한 명을 납치해야 해. 한국에서. 내 피가 얼었다. 납치요? 그래.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이 사람은 북한 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대.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거지. 팀장이 파일을 건넸다. 열었다. 사진이 보였다. 리수진. 내 동생. 이 여자야. 리수진. 2019년에 탈북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여자의 아버지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고 오빠가. 팀장이 나를 쳐다봤다. 너잖아, 준혁.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에서는 이걸 테스트로 본대. 내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지. 내 동생을 직접 데려오라는 거야. 그럼 내 가족에 대한 모든 의심이 풀린다는 거고. 만약 제가 거부하면? 거부? 팀장이 웃었다. 준혁,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최고 지도자, 동지의 명령. 시간은 2주. 한국에 들어가서 동생을 찾아내고 데려와. 우리 요원들이 도와줄 거야. 나는 파일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수진이를 납치하라고. 내 동생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다. 머릿속이 백지장 같았다. 두 가지 선택지. 명령을 따르고 수진이를 데려오는 것. 그럼 나와 부모는 안전하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숙청당한다. 밤 10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준혁아, 나야. 아버지. 보이부가 왔더구나. 내 동생 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 내가 수진이를 데려오면 우리 가족의 명예가 회복된대. 하지만 만약? 알아요, 아버지. 준혁아. 아버지가 울먹였다. 60평생 강한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다니.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불빛들. 내가 지켜온 도시. 내가 위해 해킹한 나라.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나한테 동생을 배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3월 20일 나는 중국행 비행기에 탔다. 가짜 여권. 중국 사업가 신분이었다. 베이징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생애 처음 한국에 가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다. 가짜 여권은 완벽했다. 서울. 나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게 수진이가 선택한 세상이구나. 강남역에 도착했다. 네일샵은 역에서 10분 거리였다. 리수진 네일샵. 분홍색 간판이 보였다.
나는 샵 맞은편 카페에 앉았다. 창가 자리, 샵이 보이는 곳. 이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다. 수진이, 5년 만에 보는 내 동생. 그녀는 키가 더 컸다. 머리는 짧게 잘랐다. 옷은 세련됐다. 그녀는 혼자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나는 따라갔다. 지하철 2호선. 그녀는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갔다. 나도 같은 칸에 탔다. 10m 거리.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누구랑 채팅하는 것 같았다. 홍대에서 내렸다.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났다. 3명의 여자들. 모두 수진이 나이 또래. 그들은 웃고 떠들었다. 나는 멀리 앉아 관찰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5년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다. 자유로운 웃음. 행복한 웃음. 그래서 말이야, 그 남자가. 수진이가 친구에게 말했다. 완전 웃겼어. 데이트 신청하면서 떨고 있는 거야. 너 사귈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착한 사람 같아. 수진이는 연애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숨이 막혔다. 이걸 어떻게, 이런 삶을 어떻게 빼앗아? 호텔로 돌아왔다. 121곡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준혁 동무 목표물 확인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내일 밤 실행합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납치할 겁니다. 잠깐만요. 나는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 요원이 눈썹을 올렸다. 이게 명령입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 알아요. 하지만 리 동무. 요원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명령을 거부하면.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그녀의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수진아, 나야. 침묵. 긴 침묵. 오빠? 응. 나야, 준혁이. 어떻게 내 번호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들어. 넌 위험해. 북한에서 널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냈어. 뭐? 내일 밤 내가 집에 갈 때 납치할 거야. 지금 당장 어디든 숨어. 경찰한테 신고해. 오빠가 지금 어디야? 서울에 있어. 나도 그 임무의 일부야, 수진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오빠가 날 잡으러 온 거야? 아니야. 나는 널 구하려고 왔어. 내가 명령을 받았지만 난 할 수 없어. 너를 빼앗을 수 없어. 그럼 오빠는 어떻게 돼? 나는 모르겠어. 아마 숙청당하겠지. 엄마 아빠도. 안 돼. 안 돼, 오빠. 수진이가 울었다. 그럼 내가 돌아갈게.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오빠랑 엄마 아빠를 지킬 수 있다면. 안 돼, 수진아. 넌 여기서 살아야 해. 자유롭게. 행복하게. 내가 오늘 널 봤어. 넌 웃고 있었어. 진짜로.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 하지만 오빠. 수진아, 들어.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가. 부산이든 제주도든. 2주 정도 숨어 있어. 그 사이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전화를 끊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나는 한국 국정원에 이메일을 보냈다. 익명 이메일. 나는 북한 121국 소속 해커입니다. 탈북자 납치 계획이 있습니다. 리수진이라는 여성이 목표입니다. 내일 밤 강남구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121국 요원한테 거짓말을 했다.
목표물이 움직였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부산?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2-3일 있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잡아야겠군. 아니요. 서울로 돌아올 때가 더 안전합니다. 부산은 낯선 곳입니다. 3일을 벌었다. 그 3일 동안 나는 더 많은 정보를 흘렸다. 북한 해커 네트워크, 사이버 공격 계획, 121국 내부 구조. 모든 것을 한국 국정원에 넘겼다. 배신이었다. 조국에 대한 배신. 하지만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3월 25일 밤 121국 요원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리 동무 목표물이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정말? 우리 다른 정보원이 확인했는데 그녀는 서울에 있더군. 부산에 간 적이 없어. 내 심장이 멎었다. 들켰다. 리준혁 동무. 요원이 총을 꺼냈다. 당신 배신자야. 나는. 닥쳐. 당신 지금 국정원한테 정보 넘겼지? 우리 다 알아. 그럼 왜 지금까지? 당신이 뭘 하는지 보려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그 순간 문이 부서졌다. 한국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먹먹했다. 총소리, 고함, 유리 깨지는 소리. 2분 만에 끝났다. 121국 요원은 죽었다. 나는 체포됐다. 국정원 조사실. 그들은 나한테 물었다. 왜 배신했습니까? 동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리준혁 씨, 당신이 넘긴 정보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121국 내부 구조, 해킹 기술, 사이버 공격 계획. 한국 정부는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동생은, 수진이는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5년 만에 재회.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수진이가 달려왔다. 나를 껴안았다. 오빠. 수진아. 우리는 울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오빠,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아마. 수진이가 더 세게 껴안았다. 오빠가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 아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야. 2024년 5월 나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국정원 사이버 보안 자문으로. 수진이는 네일샵을 계속 운영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걸었다. 5년간 못한 모든 것들을.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평양의 집. 보이부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 어머니의 비명.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부모를 희생시킨 것. 오빠.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후회해? 매일? 미안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난 네가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평양의 해커. 그게 나였다. 북한 최고의 사이버 전사. 김정은이 아끼는 요원. 하지만 이제 나는 배신자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 하지만 동생을 구한 오빠. 나는 무엇일까? 영웅? 악당?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수진이의 웃음. 그 자유로운 웃음. 그걸 지킨 건 잘한 일이었다고.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